들어보셨던 분 계시죠? 감정 코칭은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공감 대화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건 제가 디파인을 한 거라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마음공감 대화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공감이에요. 그렇죠? 아, 마음공감을 해주는 대화법이구나. 그냥 단어 속에서 아시겠죠? 정서를 다루는 대화법, 자존감을 형성시켜주는 대화법, 감정 인식을 돕고 감정 조절하도록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법.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있어요. 감정 코칭은 주도권이 양육자, 교육자한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데 그거는 코칭이 아니라 지원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과학에 기반한 대화법이에요. 여태까지 설명드려진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AI 시대의 자녀 양육의 키워드는 뭐다?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 창의성. 이것을 이루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AI 시대의 자녀 교육은 영아기 때에는 두돌 전후가 되면 1차 반응이라고 하는 뜻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변형계가 활성화됐다는 증거인데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잘 키워주는 거예요. 감정 조절 능력을 잘 키워주면 거기서 자존감이 잘 형성이 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아기 때 이제 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되고 전두엽이 사고 능력이 자라는 그 시기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는데 자존감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할 때 그것을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된 아이들, 자율감이 없고 항상 부모한테 지시하고 혼나고 그런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호기심이 생겨도 그것을 귀엽고 호기심을 풀려고 하는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존감 있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정서 지원을 받고 감정 조절 경험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본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봐요. 모험심이 생겨서.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로 연결이 됩니다. AI 시대 마음 공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잘 형성이 되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 부모가 민감성을 갖고 아이의 마음을 잘 돌봐줘야 되면서 민감성을 많이 여러분 마음을 주셔야 돼요. 민감성. 평상시에도 잘 관찰하는 민감성.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관찰하는 민감성을 갖고 아이의 뭐를 잘 들여다본다? 마음, 감정을 잘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잘 공감해 줄 때 아이는 편도체가 안정화돼서 사고 능력이 정상화가 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이것이 마음 공감 대화의 핵심입니다. 정서를 잘 다루는 대화법, 뇌과학에 기반한 대화법,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시키는 대화법. 아까도 말씀드린 가까워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이거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조금 다시 정리해 보았어요. 지시적인 명령을 많이 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자율적으로 자라가도록 마음 공감을 많이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나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봅시다. 지시적인 명령을 많이 하는 부모는 당연히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시하고 아이한테 명령하잖아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감정은 무시해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시하고 명령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떻게 자라냐면 자존감이 위축이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피동적이고 눈치를 보고 자아정체감이 없어요. 혼란 속에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얼마나 아픈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 잘 되라고 한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요. 그런 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교환은 이거 없죠? 판단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건 미련한 거야. 딱 판단해버려요.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거 벌써 판단하는 거예요. 게을러라는 표현 대신에 관찰한 걸 표현해주면 돼. 너 지금 9시가 됐어. 9시에 일어나는 건 늦게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게을러라고 표현해버리면 벌써 아이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다 멈췄잖아. 너 때문에.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과만을 가지고 말해요. 넌 항상 문제를 일으켜. 너는 문제야. 나는 이런 아이구나라고 뒷바이를 줘버려요. 지금 당장 그만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 하지 마. 그렇게 두들거릴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는 해. 너무 안 돼. 뻔해. 안 돼. 말 대답하지 말고 가서 듣기나 해. 가서 당장 사과해.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이런 식의 대화를 아이들이 마음이 어릴 때 어리다고 힘이 없다고 모른다고 연약하다고 이런 말을 우리 어른들이 막 해요. 특히 이게 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지식 수준이 낮은 부모들인 경우에는 그냥 살기가 바빠서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아이들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없고 중요한 생계 문제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아이들이 돼가고 있다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이거 우리 바꿔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만나는 부모들이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음 공감을 잘해주는 부모를 한번 볼게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그 아이들의 존중해주면서 감정을 들여다볼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다 보면 그 아이는 어느새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라요.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율감을 갖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돼요. 자기 꿈이 무엇인지,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꿈찾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신 현장 속에서 많이 적용해보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적용해보세요. 그거 초등학교 때도 한번 해보시고 중학교 때도 한번 해보시고 대학교 때도 한번 해보시고 어른이 돼서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되지? 40대, 50대, 60대, 70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안내드렸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년 후에 또 한번 해보세요. 내 꿈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게 진짜 내 꿈이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걸 자녀들한테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꿈 때문에 나는 공부할 거야. 엄마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야.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경쟁이 떨어져서가 아니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가 필요해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탈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또 마음 공감을 잘해주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대화법. 이것이 아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교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대화법을 마음공감 대화법 3단계로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이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황 포착, 시츄에이션 체스예요. 상황이 생기면 아싸예요. 아이가 뽀로로 화가 나요. 아이가 툴툴거려요.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아이가 표정이 우울해요. 아니면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아싸, 감정, 마음 공감 해줄 기회로 나고 기회 포착,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회 포착을 하시는데 이때 나도 화가 나요. 나도 화났거든. 네 마음 공감해줄 필요가 할 상황이 아니면 근데 저거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해줘야 되겠거든. 이때 심호흡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경청 공감하는 겁니다. 엉덩이 털썩 주저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가슴을 연결해서 경청하고 공감해요. Listen, compassion. 잘 듣고 연민의 마음으로 연결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지원을 합니다. Question, support. 지원이에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마음 공감 대화법. 쉽죠? 어렵지 않죠? 3단계라고요. 이거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나와서 여러분 역할극하고 실천할 거거든요.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마음 공감 대학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상황 포착,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심호흡 하셔야 돼요. 경청 공감하실 때 먼저 경청하기 기술을 사용하고 공감하기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여기는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경청하다 공감하고 공감하다 경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라 가슴 높이로 가십시오. 눈높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가슴 높이는 아이의 가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가슴 속에서 공감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높이로 아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라고 시작하세요. 영화기. 논리적인 사고가 준비 안 되는 아이들한테 왜 그래는 굉장히 힘든 언어고, 왜 그래라는 그 왜자라는 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어서 결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단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죠. 그리고 청소년이라도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과정을 들여다 보려는 의도가 생겨요. 말하는 내가. 너 왜 그래 하는 단어와 무슨 일이야 무엇 때문에 그래 그러면 벌써 내 마음 자체가 밝아져요. 너 뭐 이렇게 털털거리고 그래? 그러면 벌써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찾아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은 아이의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있어요.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그래서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그래 상황 탐색 행동 탐색을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끄덕거리고 눈을 마주쳐주고 리액션 하면서 그리고 그걸 이럴 때 미러링을 해주고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해주면서 너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너 친구한테 놀잇감을 뺏겨서 그게 속상했거나 미러링을 정서적으로 반영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럴만했겠다 감정의 타당성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해주면서 그래서 네가 그때 화가 났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야. 그리고 말할 줄 아는 아이라면 충분히 공감받았다는 타이밍에서 그럼 지금 네 기분이 좀 어때? 맨 처음에는 아이가 100%에서 올라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이 감정을 이제 탐색했잖아요. 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럴만하겠네.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선생님이 그럴만하겠네라는 순간 쑥 내려가요. 내 감정을 인정받았거든, 존중받았거든. 그래서 편도체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이가 사고가 명료해져요. 아이고 그럴만하겠다. 그래서 네 기분이 좀 어떠니?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네. 당신이 그렇게 이해해주니까 내가 좀 마음 편안해지네. 명료해져요. 기분을 물어봐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기분을 말해서 상황 탐색하시면 안 돼요. 너 화가 났구나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너 짜증났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말하는 순간에 짜증난 게 디파인이 되거든요. 나 이런 게 짜증나는 거구나. 그런데 너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이야기해 줄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너 화가 나네 무슨 일이야. 나는 이미 화가 난 사람으로 디파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펐구나. 그래서 그렇게 짜증이 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황당했구나 라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감정의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아이들은 이런 게 황당한 거구나. 이런 게 놀란 거구나. 이런 게 슬픈 거구나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의 색깔을 명료하게 자기가 인식하는 순간 편도체가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음 공감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네. 나 지금 화가 났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1, 2초뿐이 안 걸려요.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오늘 어저께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못해내고 오늘 발표 시간인데 발표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떨리고 힘들구나.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순간 좀 다운이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 마음 공감돼요.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황당했구나. 그렇게 당황스러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마지막에 질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미리 말했어야지. 그거 달라고 해 라고 내가 해결책을 말해주면 안 돼요. 그건 아이가 창의성이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만 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때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하는 걸 참는 거예요. 이게 질문 지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미숙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해. 그럴 때는 이제 비계 설정이라고 그러죠. 살짝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방법은 어때? 저런 방법은 어때? 라고 톡톡 비계를 설정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안내해 주시는 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항상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마음공감 대화법 예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3년 전쯤에 제가 이제 퇴임하기 한 1년 전쯤 된 상황이었어요. 5세 반 여자아이 둘이 화장실에서 막 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얘네들이 왜 빼이가 아니라 아싸 너무 좋은 기회죠. 얘네들한테 뭐 할 기회다? 마음 꺼내줄 기회라고 포착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5세 반 보미와 여름이가 평소에 단짝 친구인데 점심시간, 손 씻는 시간 화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듯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기회로 삼았어요. 아싸 심호흡하고 내가 넣은 거 가져갔잖아. 여름이가 내가 도와준 거야. 저는 이제 경청하고 공감할 준비로 먼저 물어봤어요. 봄이랑 여름이가 서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인지 봄이가 먼저 말해줄래? 하고 경청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여름이가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갔어요. 봄이가 놀이하고 있는 놀잇감을 여름이가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말이지 미러링 해줬어요. 아이의 말 똑같이 따라해줬어요. 네. 그래서 봄이가 화가 났구나. 미러링하고 아이의 감정이 읽혀져서 그래서 봄이가 화가 났구나. 선생님도 누가 선생님 것을 말도 안 하고 가져가면 아주 속상해. 봄이 정말 화났겠다. 감정이 타당사가 등장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얘가 틀리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화낼만 하거든. 그래서 여름이를 바라보면 또 여름이가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여름아 무슨 일인지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정리 시간이라 제가 정리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아하, 여름의 입장은 이랬어요. 도와준 건데. 그러니까 봄이가 내가 다 놀고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하, 또 봄이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여름이는 정리 시간이라 봄이 정리 도와주려고 했구나. 봄이는 다 놀고 정리하려고 했구나. 또 미러링 해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미러링만 해줬어요. 네, 선생님이 점심시간이라 정리하자고 했어요. 얘는 굉장히 교과서 같은 아이.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예요. 모범생 아이. 여름이는, 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다 하는 아이예요. 봄이와 여름이를 번갈아 보면서 봄이는 놀고 나서 정리하려고 했고 여름이는 점심시간이라 놀이감 빨리 정리하고 싶었구나. 상황만 이야기해줬어요. 선생님 잘 이해했니? 정서적으로 반영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봄이는 여름이가 봄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하고 여름이도 봄이가 여름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했겠다. 비로소 제가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싸우는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감 표현을 해줬던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지시한 거 없어요. 봄이랑 여름이랑 생각에서도 달랐구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질문만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봄이가 미안해. 여름이도 나도 미안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함께 손을 씻고 기분 좋게 교실로 갔어요. 이런 상황이 수시로 있죠. 아이들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공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실제 하려고 하면 조금 안 돼요. 근데 자꾸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두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상황이 벌어졌어요. 감정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 공감하면서 그랬구나, 그럴만하구나. 감정 인식까지 가주셔야 돼요. 이게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 지원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 요거 한번 출력해서 조그맣게 출력해서 어디다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주방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일하는 회사에서도 붙여놓고. 그래서 요거 자꾸 사용하세요. 끄집어서. 무슨 일이야? 머물러 주는 거예요. 경정문. 그리고 어떻게 할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교실에서 나면 보통 우리들의 습관이라면 어떻게 정리하나 해결하나 한번 볼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다투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일과의 선생님이 정리를 해요. 봄이가 놀고 있는데 여름이가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서 봄이가 화가 났구나. 아주 잘 이해해줬고 잘 표현해줬어요. 맞는 말 잘했어요. 그래도 봄아 점심시간이니까 얼른 정리해야지. 봄이가 잘못한 거 잘 알려줬어요. 여름아 뭐 정리할 때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친구한테 말하고 정리해야 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뭐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쵸? 여기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마음도 공감해 준 것 같고 명료하게 해결책도 제시한 것 같아요. 자, 빨리 손 씻고 들어가자. 아이가 화가 안 풀렸어요.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됐어요. 내 감정이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여름이도 그래서 여름은 따라하지 않느라 이렇게 갔어요.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음 공감을 받은 아이는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친구의 상황을 들여다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 공감을 받아본 아이들은 공감과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제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거의 선생님이 주도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아이들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같은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게 감정조절 능력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공감과 배려를 받아본 아이들을 받아본 만큼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런 대화법으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줄 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도 이런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교실에서 너무 예쁜 말들이에요. 너 그거 갖고 싶었어? 내가 다 놀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게 가능해져요. 선생님이 그런 언어를 자주 사용했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갈 바를 헤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런 단어를 해줬어요.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친구가 방황하고 있을 때 너 많이 힘들구나. 그럴 수 있어. 우리 한번 길을 찾아볼까? 하고 말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아이예요. 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거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편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냈거든. 그런 아이들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알고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 공감 배워시 우리가 좀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거짓 공감할 수 있어요. 순화로 공감 표현하는데 진정한 공감이 없어요. 내 안에 공감이 없이 순화로만 하려고 빨리빨리 이 단계를 머릿속에 외우고 순화만 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나 공감해 주는 것 같네 라고 하는데 진정한 공감이 없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또 훈화하는구나 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또 관찰보다는 판단과 평가를 앞서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설득하고 유도해요. 아주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마음 공감 하려는 목표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존중을 해요.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특히 그랬구나. 그거 먹고 싶었구나. 왜 먹어도 돼. 너 밥 먹기 전에 과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과도한 존중이에요. 제한과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래 너 뭐 게임하고 싶었어? 그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으니까 좀 하고 싶겠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어?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어? 제한과 한계를 주셔야 돼요. 제한과 한계를 제가 그 큰 아이들한테는 어른이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규칙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규칙을 세울 때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세우잖아요. 그건 내 규칙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거지. 규칙을 세울 때 꼭 같이 규칙을 세우세요. 어린아이도 서로 같이, 아동이나 유아기 아이들도 서로 사고적인 논리가 가능한 대화가 된다면 규칙을 정할 때도 너 이러이러해 하니까 이러이러해 라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건 규칙이야, 이거 어기면 벌금이 있어, 벌칙이 있어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결정해서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합의하에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과 한계, 울타리예요. 이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제한과 한계를 좀 훈육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렇게까지는 엄마가 용납하지만 이 이상 허락을 할 수가 없어. 안전한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서 과도한 존중은 독입니다. 그래서 자칫 떼쓰기로 아이들이 특히 영유할 때는 막 떼쓰기를 과도하게 해서 그것을 부모에게 힘겨루기로 가요. 맨 처음에는 관심 끌기로 갑니다. 과도하게 떼쓰면 막 뒤로 넘어져 소리를 울어요. 아, 좀 봐주세요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모가 그래 하고 져줘요. 그러면 나중에 힘겨루기로 가요. 힘겨루기가 이제 고착이 되면은 그 다음은 아이는 내 방식대로 부모를 이끌어가는 아이가 돼요. 권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통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존중은 독이다. 자, 마음공감대화법 정리 다시 한번 중요한 패턴으로 정리해 줍니다. 상대의 불편한 정서 상황이 기회입니다. 내 감정이 불편할 때는 나전달법이나 비폭력 대화인데요. 상대가 불편한 정서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 조절을 도와줘야 될 기회는 이제 마음 공감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에 뇌과학의 기반이 있습니다. 1단계 상황 부착, 2단계 경청 공감, 3단계 질문 지원. 나 마음 공감 기회, 나는 아이가 불편한 정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음 공감 기회로 삼고, 두 번째 나는 아이의 감정 인식을 돕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아이가 편도체 안정화가 됩니다. 감정이 편안해지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질문을 통해서 편도체의 안정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경청하기, 공감하기를 잘해주고 마지막에 열린 질문을 주면서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주고 판단과 평가하지 않고 설득과 유도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니면 너무 힘든 문제라 갈팡질팡할 때는 살짝 비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공사장에 비계 설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비계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그 비계 정도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공감 대화법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음공감 대화법의 키포인트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세요. 마음공감 대화를 잘하려면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 속에 숨은 욕구를 찾아내시는 건 아주 쉬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 단계 뭐지, 그 다음 단계 뭐지 하면 또 헤매요. 아이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감정 속에 숨은 욕구 찾아내기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90%는 해결된 거예요. 마음공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욕구가 찾아졌거든 감정 인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과 더불어서 감정 인식 셀프 레퍼런스가 되면 편안해져요. 아, 나 이래서 화났구나. 나 이래서 속상했구나. 내 감정이 인식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걸 내가 표현해 주든가 그래서 네 기분은 어때?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 자, 감정에 초점 맞추고 욕구에 찾아서 감정인식 도와준다. 이게 마음과 감정과 다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교훈을 해서 어떻게 올바른 행동으로 선도할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울을 때, 아이가 떼쓰고 울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울음을 잠잠하게 할까? 그게 목표가 돼서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는 가진 설득과 유도와 축소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울지? 저렇게 울고 떼쓰는 데는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하 그 욕구를 찾아냈거든. 그래서 속상했어? 그래서 화났어? 난 그걸 갖고 싶었던 거야? 라고 감정 인식이 좀 알려주고 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질문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패턴을 이 패턴으로 바꾸려면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한 주간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자, 마음공감대화법 리뷰 가겠습니다. 1단계 상황인지 상황을 기회로 포착하는 것. 2단계 뭐하고 뭐해라? 경청하고 공감해라. 3단계 열려주세요. 자, 이거 우리 영어로 해볼게요. 1단계 상황 포착 시츄에이션 찬스. 2단계 listen 연결해요. 잘 듣고 연결해요. 3단계 서포트 퀘스천 서포트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고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좋은 부모 되기 5가지 요건, 성공적인 자녀 양육 5단계 익히셨어요. 마음속에 꼭 챙겨 놓으세요. 자, 두 번째는 마음 공감 대화 3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해가 되어 하시는 분, 아 마음 공감 대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는 분, 아직 어려워요. 그럼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해결하고 이해. 그럼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뭐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그거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미션이에요. 경청하고 공감하기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일하기로 여러분 옆에서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손 놓고 있다 저 만나시면 안 돼요. 네. 누군가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냥 일하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해볼 용어를 쓰셔야 되잖아요. 경청한 거 끄다 받아주고 의도해주면서 공감한 거. 아이고 그러면 했겠니?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였어? 뭐 일하기로 하세요. 두 번째, 상대가 불편한 감정 상황을 마음 공감 기회를 포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한테 그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일하기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는 일하기로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왕에 배우셨으니까 마음 공감 대화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일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거는 비폭력 대화 나전달법은 제가 오늘 안 알아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비폭력 대화 나전달법을 안내해드리고 그거를 이 자리에서 실천을 할 건데, 비폭력 대화 나전달법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을 때예요. 마음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돌보는 기술이라면 비폭력 대화와 나전달법은 나의 감정을 돌보는 기술이에요.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누군가와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나전달법, 비폭력 대화를 할 건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여드려요. 뭐 상황 설명을 하시고 나는 그때 어떻게 표현했지? 남편이 나한테 버럭하고 소리를 질러서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그럴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지 그거 일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버럭 소리 지르고 일하기로 하세요. 나전달법 비폭력 대화는 아직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다면 그 일을 하셔요. 평상시대로. 근데 모르셨다면 그냥 일하기로만 해오세요. 그거 갖고 그거 예시로 해서 한번 실천해 볼 거예요. 오늘까지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굉장히 많이 달려왔는데, 첫 번째, 저는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하고 마칠 거냐면요, 모든 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녀 양육 성공법 5단계를 브레인스토밍으로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공감 대화법 세 가지를 브레인스토밍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모둠에서 한 분만 발표하실 거예요. 오늘 배움이 어땠는지. 오케이. 자, 3분 동안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2분 동안 발표할 거예요.